네, 들으신 대로 북한 김정남 암살 속보 시시각각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김주성 전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사 소속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용의자 한 명이 더 체포됐다. 네. 그런데 뭐 국적에 대해서 혼선이 있지만 한국 국적인 것 같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말레이 경찰 얘기가 있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북한의 이게 주도세밀한 작전에는 뭐 우리가 예상을 뒤집는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타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네. 이 한국 여권이 거기 위조된지 진짜 한국 여권인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뭐 에키스트라 같은 그 베트남 여성이 나타난 그것도 우리 예상을 뒤집었고요. 그때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그 근거는 아직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사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위조 여권인지 진짜 여권인지. 그렇네요. 두 번째, 만약에 진짜 여권이 맞다면 이 한국인 여성이 오리지널 원래 남한 쪽 사람인지 북한에서 뭐 예를 들어 위장 탈북해가지고 네. 한국 국적 취득한 그런 건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 한국인 여성과 북한 당국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네. 보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이 추가로 지금 체포된 여성이 북한인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말레이시아 범죄수사 당국 관계자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조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앞서 잡힌 여성은 베트남 국적의 여권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뭐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북한 사람을 그러니까 남한 말투를 한 10년 이상 교육을 시켜서 네. 한국 사람의 완전한 누가 봐도 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게끔 하는 사람을 훈련을 해서 네. 다 위조 여권을 가지고 공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도 애초부터 첫 번째 여성은 베트남 여권을 가졌는데 두 번째 사람이 더 키다. 아, 네. 네, 첫 번째 사람은 언제든지 잡혀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까지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 윤곽이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베트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네네. 그 사람은 월남말을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베트남 봐야겠죠. 말을. 예, 예. 두 번째 사람은 남한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치밀하게 두 사람을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아니면 지금 신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탈북자 중에 혹시 만에 하나 탈북자 중에 혹시 하나 위장 탈북한 네. 분일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인데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네. 이게 정말 우리 강국에서 이랬다 그러면 이건 국제적으로 망신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두 명의 여성, 만약에 맞다면 여성들이 실행하고 4명의 남자,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들은 지켜봤다.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자, 말레이 경찰의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김정남의 시신이 부검을 받았는데 이미 부검은 끝났다. 아까 김정한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독극물 혹은 독침을 썼다면 어떤 거냐 이런 건데 자, 이 독극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극물이요, 스프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라는 게 이제 독액을 넣어서 앞으로 뿌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이제 교도통신과 말레이시아 언론의 보도가 각각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정남이 그 공격을 받은 다음에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붙잡은 뒤 액체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고요. 말레이시아 언론은 한 여성이 김정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에 다른 여성이 손수건 같은 물건으로 입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많이 보는 수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죠. 하는, 네. 네, 북한에서 글쎄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게 좀 장난처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베트남 여성도 그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니까 장난치듯이 한 것처럼 네.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막았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단지 뿌렸다 그죠. 미스트처럼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린 것 때문에 죽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 다음 행동이 뭔가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직사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다른 행동이 있었을 예, 그러니까 것이다. 이자처럼 뭐 아, 막았거나, 예, 네. 그 액체를 들이마시게끔 만들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체포된 베트남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CCTV에 나온 여성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장난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LOL. 저게 이제 영어로 laughing out loud다.
큰 소리로 웃자 이런 거를 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뭐 스타가 됐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했죠. 네, 다른 여성 한 명과 여행을 왔는데 공범인 남성 4명으로부터 승객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자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들이 준 스프레이를 김정남의 얼굴에 뿌렸다라고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 장난을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저 말을 조금 믿어주려고 하더라도요. 네. 단순 장난이 아니라 무슨 예. 금전적인 제의를 받고 그렇죠. 네가 가서 장난을 치면은 돈을 줄게 하는 식의 무슨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던가 하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고 뭐 장난칠 수 있나요? 네. 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위고요. 그다음에 저 베트남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럼 거기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보면 5명이 사라졌어 호텔에서 예, 예. 공항에 다시 왔다는 게 이제 돈 받으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이제 고도의 그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행동 자체가 어리버리한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범죄자는 범죄 현장에 언젠가는 한번 꼭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이렇게 뭐 그냥 이틀 만에 거기 CCTV 다 있고 그런데 와갖고 그냥 쉽게 잡혀버리는 그러니까요. 저런 모습을 보니까 근데 저 여성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사주한 남성 4명 있잖아요.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추정되는. 거긴데 또 뭐 북한인하고 베트남 이제 현지인이 남성 뭐 같이 섞여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네 잡아봐야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여성의 행동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여성 바로 그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모습 CCTV에 찍혔었는데 그 택시 기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베트남의 인터넷 스타다. 패러디 영상을 찍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왔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택시 요- 기사가 저 얘기를 듣고 이제 경찰에 얘기해서 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위장 전술이냐,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관광객이 북한의 어떤 공작원들에게 이렇게 유도를 받아서 저런 거냐 추측이 좀.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정말 바보 같은 여자 있으라고밖에 네, 생각이 안 네, 드는데 그러나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장난이라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스프레이를 뿌린다. 네.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도깨이든 그래서, 아니든 말이죠. 제가 네. 볼 때는 치밀하게 그 베트남 여성은 잡혀도 되는 그 계획을 짜가지고 저 여자는 일부러 잡히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의 본래 신분이 북한 사람이거나 네네. 아니면 베트남에 있더라도 수십 년 동안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북한에 완전히 공작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예를 네. 뭐저 007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영국의 그 현지 지부 사람도 제임스 본드를 도와주지만 네네. 현지인도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동남아에 북한을 도와주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 관광객이라고 본다는 거는 좀 상식에 벗어난다. 또 IS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또 말레이시아를 또 주요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요원 중에 하나를 고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시간 가까이 지난 이 시간까지 말레이시아 당국 웬일인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극물이나 이게 나왔을 경우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당시 현장 목격자들 제초제보다 역겨운 냄새가 났었다 이런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독극물이 이런 제초제보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저희가 전문가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산 만들 때 염산을 쓰니까 그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청산염에다가 염산만 집어넣으면 가스가 바로 쭉 올라오는 게 그게 청산이니까 그때 청산 플러스 염산 가스가 같이 섞인다면은 그 염산 냄새 때문에 여기 조금 역겨울지지 않을까. 그쪽이 높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제 추측이고 살인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살인가스 하면 그 유명한 도쿄 지하철역 사고 네. 생각도 나는데 아주 정말 엄청난 독성인가 봐요. 네, 그렇겠죠. 뭐 저도 뭐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뭐 네. 저도 이게 연구기관에 있긴 했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게 그 국방과학 쪽에서 연구하는 거는 절대 다 비밀로 돼 있지만 상당히 네. 이게 세균 무기라든가 그쪽 살인 무기에는 북한이 상당히 전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아무튼 이런 범행에 대한 거는 솔직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 북한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보면 예. 네.
지금 범행을 당하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독성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일지 그리고 몰라요. 프로들의 소행이 아니고서야 네. 저렇게 빨리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옆에 있는 가게 점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는데. 그렇죠. 전격 작전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모란봉 소대라고 이제 특공대 그 여성 특공대를 하는 훈련 부대가 있는데 아, 네. 모란꽃 거기서 소대. 네, 네. 모란봉 소대. 중대에도 있고 모란 거기에 꽃 이제 소대라고 합니다. 모란 예. 꽃 소대. 목란꽃이라고 네, 하고. 목란꽃 예. 소대. 목란꽃. 거기 네. 뭐 한 소대가 4, 5명으로 돼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공작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외모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여성들로 조직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교육하는 게 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급소를 일격에 타격하는 거를 그러니까 가르치는 큰 남자들도 그냥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그 모란꽃 소대의 그 여성들은 한번 차출되면 집에 연락도 못 하고 아.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하는지 젓가락을 가지고 그 문에다가 꽂는 던지면 젓가락이 문에 꽂힌다. 나무젓가락을 예. 손판에다 꽂는다 네, 그러죠. 꽂는. 예. 영화에서 보는 그거는 정말 것처럼. 영화에서 네. 중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것까지 해서 일격에 사살한다. 아. 그래서 저것도 그러니까 1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저 충분히 동감하는 게 네. 네. 뿌리고 정겁으로 쓱 문지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아, 예, 네. 그런- 제가 어떤 데는 보니까 하이힐로 발등을 급수로 확 공격하는 방법 그런 것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88년도에 그 칼기 폭파 사건 때문에 그 부대가 해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아, 부대에 있을 해체가 때. 네네, 됐다? 그렇죠. 네. 당연히 해체를 시키죠. 네, 김현희 씨가 체포됐으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그게 실제 근무했던 여인하고도 이게 여러 번 만나 봤는데요.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되게 만나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부대 사람이죠. 네, 네. 되게 얌전하고 뭔가 다소곳하지만 네. 이게 그 사석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거 나무 하나 이 젓갈 하나 들고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급소를 찌르고 뭐 여러 가지 다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해요. 아, 섬뜩하네요. 자, 오늘이요. 공교롭게도 김정일이 태어난 날입니다. 2월 16일. 북한에서는 대단한 뭐 명절로 축하하는 날인데 광명선절이라고 하죠. 네. 김정은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복형을 암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자, 공개 석상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저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 예, 그 표정에 뚱 해갖고 있는 그런 표정 같은데요. 호흡을 좀 응시하는 것 같아요. 예, 눈에 그런데 초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북한 당국은요, 네. 이게 자기들 소행이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네. 예, 자기들 소행이라고. 왜냐하면 칼기 폭파 때도 그랬고요. 83년에 그 아웅산 그 폭발 사건 때도 네.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 베트남인 여성이 좀 재밌는 게요. 네. 만약에 북한 그 공작, 아까 얘기한 모란꽃 소대라든가 그 정찰총국 그쪽 공작 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요. 네. 왜 범행 이후에 일반 택시를 타고 도망갔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네. 일반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호텔로 갔는데 그 또 다른 여성 한 명하고 남자 4명이 5명이 자기 호텔에 와갖고 얘기를 나누다가 네. 자기만 내버려 두고 5명은 떠나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인 여성은 공항에 또 나타났다가 이제 잡힌 건데 이 어떤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북한의 고도의 교란 전술일 수도 있겠다. 네. 아, 교란 전술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인 여성을 하나 이렇게 내세우고 먼저 잡히게 함으로써 네. 이제 북한하고는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네. 이 수사에 있어서 뭐 어느 쪽이 맞는지 또 두 번째 잡힌 여인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저 한국 뭐 여권 소지하고 있다니까 모든 걸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교란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북한이 이 침묵을 깨고 네. 네. 먼저 공세로 나와서 한국의 소행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여건이 여건이 나왔다는 나왔기 점에서. 때문에. 네. 근데 그거 모두가 다 시나리오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예. 고의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있나요?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거 미리 성명문 다 만들어 놓고. 네. 아니 근데 그 확실하게 사실이 대처해야 있거든요. 이게 돼요. 북한이 이미 전에 납치설이 많은데요. 일본인 납치 말고도 동북아 여성도 상당수 많이 납치를 했어요. 네.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강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호텔 앞에 안상관이라는 그런 네. 유흥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동남 아가씨들이 실제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납치된 사람이 북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세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에이전트로 다시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네. 네. 자, 이번에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지만 이 스탠딩 오더라는 말인데요. 이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권자가 야, 그 취소한다, 철회한다. 이 말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유효한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정보위원회가 소집됐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분석됩니다.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계산적 행동보다는 김정은의 그 편집광적 성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 스탠딩 오더라고 하면 5년 전에 집권 초부터 내려졌다는 건데 저 정도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김정남을 암살조가 처리 못했다? 그래서 이제 스탠딩 그렇죠. 오더냐 과연 이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스탠딩 오더가 맞긴 한데 그거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요번에 아주 집약적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2004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한번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김정남이 오스트리아에 놀러 갔는데 너를 암살하려는 그 첩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라고 네. 보고를 한번 받았고요. 아, 오스트리아에서. 네, 오스트리아에서. 그다음에 2012년에 2009년에도 우한각 사건이라고 있었고 예, 예.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고 네. 그다음에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중국에서 김정은이를 암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중국 공안 당국이 막아준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완전히 이제 실행이 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스탠딩 오더가 맞긴 하지만 요번에 저거를 실행한 것은 그 이명박 정부 때 김정남이가 한국에 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최근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오늘 갓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도 그 김정은이가 이 태영호 망명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네. 김정남이에게 북한으로 들어와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주재 외교관이 김정남이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카오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친설 전하고 들어와라. 이건 명령입니다. 평양으로 와라. 수령의 명령인데 네. 안 들은 거예요. 안서까지 전했다는 네, 거예요. 친서를 전했다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예. 만약에 그랬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탈북자분들이 망명 정부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에 주요 간부를 모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이의 지시가 들어오라 그랬는데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은 길은 망명 아니면은 어디 숨어 살거나 숨어 살기는 너무나 힘들죠. 북한이 네, 전 네, 세계에 네. 망이 있으니까. 본인이 뭐 자살밖에 할 길이 없다고 얘기한 적도 망명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빨리 사살해라. 네. 그렇게 명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스탠딩 오더가 맞긴 하지만 네. 최근에 다시 한번 빨리 제거해라. 이런 지시가 스탠딩 오더를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그랬을 왔다. 거라고 네. 추정합니다. 근데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설명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스탠딩 오더 맞다고 치면은 스탠딩 오더 5년 전 아니에요. 그리고 뭐 5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로 끝났다. 그것까지 알겠는데요. 네. 근데 이 5년 사이에 말이에요. 김정은이가요 쿠알라룸푸르 한국 식당에 나타났다가 발견된 적이 있고요. 네. 자카르타에 나타난 적도 있고요. 네. 싱가포르 술집도 말이에요. 아주 딱 어디 은폐된 장소가 아니라 우연히 그냥 옆 테이블에 앉은 뭐 이런 목격자가 지금 나타나고 자, 그 있거든요. 얘기까지 이제 가겠습니다. 자, 네. 먼저요. 김정은이 이제 이런 피살 위협을 느낀 게 2013년에 고모부 장성택이 숨졌을 때.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또 장성택이 북한 관련 사업을 알선해줘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됐다.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인생이 슬프다. 그렇게 죽여야 했나. 너무하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픔을 토로했고 본인의 신변 위협을 느꼈는데 아까 나온 얘기. 자, 우암각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